이번 이야기는 조선의 9대 왕이었던 성종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재밌지 않을까요? 성종, 성종의 용안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인피니티 성종 아니야. 본명은 이혈로요. 관상가 양반을 찾던 수양대군의 아들입니다. 수양대군의 아들이고 조선의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의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조선 전기에 이제 성종이 했던 일로는 조선 전기의 제도와 문물을 이렇게 정비했던 왕이고 세종대왕에 비교될 정도의 성군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유교 정치를 실행해서 많은 정치적인 유산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재위 기간이 왕에 있었던 기간이 25년이에요. 꽤 길었었어요. 하지만 폐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요절해요. 38살에 요절하는데 그러니까 13살에 왕이 됐던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 성종의 시대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은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이 성종 시대가 가장 평화로웠을 때라고 합니다. 평천하를 이룩한 임금이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종 때 조선이 평화로웠던 이유는 이 성종이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관료들이 굉장히 안정됐었고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이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다면 어때요? 이 평화로운 시대 이면에는 또 서서히 어떤 이 정치 암투, 또 여인네들의 싸움도 있을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종은요, 사실 도학을 숭상하던 임금이에요. 스스로를 군자임을 자처하는 성군이긴 했지만 인간이라면 어때? 누구나 양면성이 있잖아요. 조금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종에게도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죠. 성종도 임금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 오늘 이야기가 대충 어떤 식일지 좀 나름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내용은요, 오늘 내용은 야사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실록의 내용이랑 비교하면은 오늘 얘기가 사실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성종의 가족 관계를 보면은 대충 짐작이 가. 자, 이게 이 성종의 가족 관계인데요. 겁나 복잡하죠? 자, 부인이 몇 명이냐 벌써. 성종은요, 12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명에 가까운 자식들을 두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27대 27명의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부인을 두고 있었던 게 성종이고요. 자녀만 해도 왕자 16명, 공주 1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임금인 태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자녀를 둔 대단히 어떤 이 힘좋고 강한 이런 왕이었던 거죠. 성종의 첫 번째 왕비를 얘기하자면요, 공해왕후라고 합니다. 공해왕후로 한씨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한 명의 딸이에요. 한 명의 관상 영화 보시면 알죠. 한 명의 딸이에요. 이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 명의 딸이고 성종의 왕비가 되기는 하지만 몸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왕자를 낳지 못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19살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때? 성종은 빨리 아들을 봐서 왕권도 강화해야 되고 이 비어있는 지금 왕비 자리를 누군가 와서 대신 해야 되잖아. 자, 성종이 이제 왕비 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후궁들에게 눈이 갔습니다. 성종에게는 여러 명의 후궁들이 있었는데요. 이 후궁도 여러 명 있는데 가장 아래 서열이었던 윤씨라는 이 후궁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후궁도 서열이 있어요. 윤씨는 성종보다도 12살이나 연상인 여자였어요. 하지만 워낙에 재색이 출중했다. 머리도 좋았고 미모도 빼어났기 때문에 성종의 마음에 들어서 후궁이 될 수 있었고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됐었습니다. 윤씨죠. 윤씨는 어머니인 신씨와 가난하게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궁녀로 들어왔고 성종의 눈에 띄어서 이제 후궁까지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던 도중에 이제 공해왕후가 한씨가 젊은 나이에 죽자 후궁이었던 윤씨가 왕비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윤씨는요,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융이에요. 융. 이융인데 모르시겠죠? 연산군의 이름이 이융이 됩니다. 연산군의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가난한 집안에 살던 윤씨가 왕후가 되니까 어때? 왕후 자리에 오르니까 홀어머니로 딸을 키워오던 신씨, 가난한 집안의 여성 신씨도 권세 높은 부인이 돼가지고 큰 권력을 누리게 되겠죠. 새 왕비가 된 윤씨가요, 자, 왕비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이 뭔지 알아? 다른 후궁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이었어요. 왜일까? 왜 윤 씨는 왕비가 되자마자 후궁을 관리하기 시작했을까? 자기가 후궁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후궁 출신이니까 후궁이 출신으로서 왕비가 됐기 때문에 다른 후궁들도 얼마든지 나를 밀어내고 왕비가 될 수 있다. 그럴 내가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후궁들의 관리를 시작했던 거예요. 성종의 후궁들로는요 대표적으로 여러 명 있었지만 뭐 정소용, 엄숙의, 권숙의 이렇게 등 대표적으로 3명이 있었는데요. 드라마 사진입니다. 이들도 성종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윤 씨를 보고 비전이 생긴 거야. 이 여자들이, 후궁들이. 자기들도 잘만 하면은 후궁을 버리고 집어치우고 왕후가 될 수 있다, 왕후의 자리에 올 수 있다, 이런 꿈에 부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중에 정소용이라는 여자가 성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불려시였던 거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성종이 이런 불려시 같은 이 정소용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왜? 성종, 그는 건장한 사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윤씨는요 성종에게 정소용과 친하게 지낸다고 자꾸 잔소리를 했어요. 왜? 불안하잖아, 다른 여자 만나니까. 그러자 정소용의 치마폭에 이미 둘러싸여버린 성종은 이 자신의 부인이 된 윤씨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 이미 빠져버린 거야. 맛이 간 거야. 성종은 윤씨의 간섭에, 왕비의 간섭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윤씨를 차츰 멀리합니다. 그러자. 그리고 후궁으로 있는 정소용, 엄숙이, 권숙이들과 더 친하게 지냈고 이 사람들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사실 성종의 사랑을 함께 받아오던 이 3명의 후궁들도요 왕비가 된 윤씨를 질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왜냐면은 지도, 윤씨, 이 여자들 입장에서 그렇겠지. 지도 얼마 전까지 후궁이었고 우리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던 애였는데 서열에서 많이 밀리던 후궁이었거든, 윤씨가. 근데 왕비가 되더니 감히 우리에게 명령질을 해? 허씨, 짜증나,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후궁들의 윤씨에 대한 질투심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죠.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던 새 후궁들은요 타도 윤씨를 외치면서 마치 도원결의를 맹세하는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처럼 합심해서 이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를 찾아가서, 인수대비 마마를 찾아가서 윤씨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이간질을 했던 거죠. 여자들이 이렇게 질투를 하는 겁니다. 무서워, 여자의 질투는. 여러 명이 말하면 어때? 거짓말을 말해도 여러 명이 말하니까 사실처럼 들리겠지. 이 인수대비 마마님께서도 점점 이 후궁들의 말에 귀가 그런가? 진짠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후궁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막 이렇게 왕의 가족들을 장악하다 마침내 윤씨를 대궐에서 쫓아내자라는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인수대비조차도 이제 후궁 출신의 윤씨가 못마땅해졌던 거지. 어느 날 왕비에게 이러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정소용과 엄숙이가 윤씨 자기랑 자기 아들 연산군을 죽이려 한다라는 내용의 투서가 들어왔어요. 정보가 들어온 거지.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거야, 후궁 중에. 이 부분이 내용에는 없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사실 그 당시에 좀 인물 관계도를 살펴보자면은 지금 후궁 셋 중에 2명이 살해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남은 건 누구야? 아마도 권숙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조금 더 서열에서 밀리고 있었던 또 다른 후궁이었을 수도 있고요. 와, 이게 여자들의 이 권력 암투 오진다. 진짜 난리 나네요. 이야기를 들은 윤씨는 어때요? 질투심과 함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역으로 이 두 후궁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해요. 내가 죽을 바에 내가 빨리 나서서 손 써서 죽이겠다는 거죠. 왕비 윤씨가 자기 어머니인 신씨에게 부탁을 해서요 독약을 준비합니다. 비상이라 그래요. 비상. 독약을 감춰서 이제 자기 방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성종 임금님께서 또 너무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윤씨의 침소를 오랜만에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와, 뭐 이럴 수가 다 있냐. 이런저런 뭐 둘이 얘기하다가 윤씨 방에 있는 탁자 아래에서, 책상 밑에서 웬 종이로 된 꼬깃꼬깃한 약봉지 하나 발견합니다. 성종이 물어봤죠. 이거 뭐냐? 이게 독약이잖아. 너 이거 뭐냐? 아니, 당신 이것은 비상이 아니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비인 윤씨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왜 비상이 여기 있냐, 이거 독약인데 왜 갖고 있냐, 말해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씨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정소용이랑 엄숙이가 왕자와 저를 해치려 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그랬던 거다, 자기가 먼저 독살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놀랬지 성종도. 아니, 두 궁녀를 죽이려고 비상을 준비했다는 거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성종이 버럭 화를 냅니다. 왜? 이미 자기 정실 부인이 됐지만 윤씨가 후궁들이랑 더 친했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윤씨의 방에서 나와버립니다. 성종은 왕비가 된 윤씨의 허물을 덮어둬요. 자기 부인이긴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비상을 구해다 준 3월에 태어나서 서러운 이름을 가진 3월이를 처형합니다. 몸종을 처형하겠어, 대신. 그리고 왕비 윤씨의 어머니 신씨도 대궐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왕비에게서 멀어졌던 성종의 마음은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뭐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두둥, 성종이 어머니인 인수대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입니다. 인수대비가 성종의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의 얼굴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야. 아니, 용안에 웬 손톱 자국이 나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종도 그새야 만져보고 뭐야, 이거 다쳤네? 이때 알았어요. 어제 왕비의 처소, 윤씨의 처소에 들어갔다가 손끝에 스쳤다, 손톱에 긁힌 것 같다라는 말 했습니다. 성종이 그 전날 밤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윤씨의 방에 침소에 들었다가 이제 후궁의 일리 또 나와가지고 말다툼을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핥혀버린 겁니다, 자기 남편을. 인수대비는 어때? 안 그래도 왕비가 된 윤씨가 못마땅했었지. 성종이 돌아가자 인수대비는요, 곧장 우의정으로 있던 윤필상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우의정. 자, 우의정에게 말했겠죠. 무엄하게도 중전이 상감의 용안을 할퀴었다. 그러니 어찌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겠소. 그러자 윤상필이 이런 말을 해요. 중신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물러났어요. 물러가더니 돌아서서 윤필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예! 이런 말을 딱 했던 거지. 왜 오예를 했을까? 윤필상은요, 윤씨를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왜? 윤필상이란 사람은 자기의 친척 딸도 이 성종의 후궁으로 들어와서 수기로 있었거든요. 수기는 이름이 아닙니다. 후궁도 품계가 있는데 그 품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수기로 있었는데 아무튼 자기의 친척 딸도 성종의 후궁이니까 말만 잘하면은 이참에 윤씨 몰아내고 자기 친척의 딸을, 가족을 왕비로 앉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자기 권력 때문인 거지. 자, 성종도 윤씨를 패해야 된다 한다고 들고 일어서는 3명의 정승이 있었어요. 정찬송, 윤필상, 심회와 원로공신 한명회, 뭐 김국광 이런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윤씨를 패해야 되냐, 그냥 놔둬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 의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왕이랑. 조정의 대신들이 윤씨를 패비시켜야 된다는 쪽이 있었고요. 왕자가 있기 때문에 왕자가 나중에 왕이 돼야 되는데 이때 엄마가 없이 자라봐, 뭔가 안 좋잖아. 그래서 패비는 불가하다, 왕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두 패로 나누어져서 이제 막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왕비인 윤씨는 중전으로서의 덕이 없다, 비상사건도 그렇고 질투가 너무 심해서 궁중에 둘 수가 없다, 패서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 사람들이 또 반대하고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요. 성종이 1476년에 6월달입니다. 결국 이 왕비 윤씨를 궁궐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다음 해 11월에 윤필상의 친척 딸인 윤씨를 결국 새 왕비로 맡게 됩니다. 와, 이거 윤필상의 작전이 성공했죠. 근데 성씨가 같네요. 또 윤씨네. 패비가 된 이게 쫓겨난 윤씨는 어머니와 함께 쫓겨나가지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어렵게 단칸방에서 3년 동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간 이 윤씨는 패비가 되고 나서 자기 잘못을 되게 깊이 뉘우쳤다 그래요. 성종은 어때? 자기 아들, 이제 세자가 자칫 커가니까 아들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성종도 윤씨에 대한 마음이 좀 수그러들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윤씨를 미워하던 후궁들과 정소용은요, 성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패비된 윤씨는 죄인이면서도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 이간질을 또 한 거야. 쫓아낸 것도 모자라가지고 되게 못됐네. 성종은 그러자 확인을 해보려고요, 내시를 시켜서 이 윤씨의 집을 가봐서 살펴봐라,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냅니다. 내시를 보냈는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후궁들, 정소용이 미리 내시에게 뇌물을 줘서 매수해요.
그래가지고 이 패비가 된 윤씨를 살펴보고 돌아갔는데 거짓말해라. 미리 정성이랑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궁궐에 들어와서 거짓 보고를 하죠. 패비 윤씨는 호화롭게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라는 말까지 해버려요. 성종은 어때? 화가 났지. 반성의 빛을 요만큼도 안 보이는 윤씨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성종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요. 엄포하죠. 패비 윤씨는 3년이 지나도록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세자가 등극하면 안가품을 하려고 한다. 패비 윤씨를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약을 내리겠소! 라고는 반대하는 대신들을 향해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너희들은 왕자를 위한다고 더 이상 내게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앞으로 100년간 이 일을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이 일을 말을 명심해라. 그러자 어느 누구도 임금인 성종의 뜻에 반대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패비가 된 윤씨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상감마마께서 다시 궁궐로 부르길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신씨의 어머니도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형편을 내시가 보고 갔으니까 우리를 다시 궁으로 부르는 건 시간 문제다. 조금만 참자. 이런 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궐에서 사람들이 막 들이닥치더니 어명이요! 죄인은 사약을 받으시오! 패비가 된 윤씨랑 어머니 신씨가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어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곡하는 어머니를 두고 윤씨는 체념을 한 채 사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난 이런 것도 너무 못마땅해. 이미 죽어가는 마당에 왕이 내리는 사약도 뭔가 성은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나 봐.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이렇게 딱 입고 약 앞에다 절하는 것도 알죠. 사약 먹기 전에. 그리고 나 이런 거 너무 못마땅해. 이거 너무 권위적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무튼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 임금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4번 하고 나서 사약을 마셨다고 합니다. 독이잖아. 먹으니까 피가 이렇게 막 토해내지죠. 이 피를요, 자기 그 옷의 한삼이라고 해서 이렇게 왜 당시 이렇게 저고리 끝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천을 또 덧대는 게 있어요. 디자인 같은 건데, 한삼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토하는 피를 닦아서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거를 동궁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궁은 왕세자를 말합니다. 연산군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가 사약받고 피토해서 죽은 그 피 묻은 옷 조각을 전달해 주면서 이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되면은 자기가 죽은 거,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한삼, 피 묻은 한 사람을 전달해 준다는 게. 진짜 한을 품고 죽게 된 거야. 사약을 내린 성종도 어때요? 나중에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지. 누구든지 이 패비가 된 윤씨가 사약을 받아 죽은 사실을 자기 아들 세자에게 입 밖에 내는 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거다라는 당부도 합니다. 이 윤씨의 죽음은요, 굉장히 비밀리에 붙여졌어요. 1급 기밀로 붙여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는 거죠. 패비 윤씨 사건은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왕세자가 연산군이 왕으로 등극한 뒤에 갑자사화라고 있어요. 갑자사화의 불씨가 돼버린 거죠. 이 패비가 된 윤씨 사건이. 갑자사화가 뭐냐면은 갑자년에 선비사를 써서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약을 받아서 죽었던 윤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성종 다음에 임금이 된 거예요. 이 왕이 되고 나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사약을 받을 때 반대하지 않고 이 일을 더 부추겼던 사람들을 숙청한 사건이에요. 갑자사화가. 굉장히 많이 친척의 친척까지 죽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한다라고는 사실 명분을 들었지만은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의 반대 세력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반대 세력을 축출하는데, 숙청하는데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이런 명분이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제가 조선 야사실록을 하기 전에 그리스 신화 방송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고 좀 놀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그리스 신화 당시에 여신들의 질투에서 시작되는 어떤 정치 싸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의 궁궐 이야기도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역시 여자가 한을 품게 되면은 진짜 후덜덜하다 라는 것을 이 조선 야사실록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조선 야사실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